구직 활동을 한 지 2달이 다 되었다. 채용 공고도 많은 것이 아니지만 그 가운데 고르고 골라 이력서 지원은 이제 의미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2달 차부터는 온라인 MD 채용 공고에 좀 더 많은 이력서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대략 10개 이력서를 넣으면 1개 회사에서 면접 제안이 온다. 면접 제안 온 곳의 최종 합격은 확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대략 면접 제안 10%, 그중 최종 합격까지 10%라고 가정하면 최소 이력서를 100군데 지원해야 최종 합격할까 말까인 것이다. 체감상 이보다 확률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력서 100군데도 모자랄 판이다. 댓글과 커뮤니티를 보며 느끼는 것이 이제 40대 취업은 정말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 또한 수명은 늘어나는데 일할 나이는 줄어들고 있구나 싶은 것도 느낀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당연 40대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여러 글들을 보면 2030도 힘든 세대이고 이들도 취업이 힘들다고 한다. 참 아이러니하다. 이제 정말 한 직장에서 그냥 버티는 것만이 답인 건가 싶기도 하다.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런데 난 그동안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서 사수 없이 스스로 일을 알아가고 습득하였다. 이직한 회사들도 네임드 회사가 아니라 특별한 사수 없이 알려주는 사람 없이 스스로 하나하나 알아가고 습득해갔다. 또 개인 사업에서는 혼자 창업하였기에 전 부서의 업무를 스스로 배워갔고 매출을 내기 위해 계속 생각하고 실천하고를 반복했다. 그래서 업무가 루틴적이고 생각이 멈춰있는 것을 못 견뎌했던 것 같다. 한편으로는 유능한 사수 밑에서 일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네임드 있는 회사에서 넓은 시야로 더 배우고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그런데 내 커리어가 그러지 못했다. 14년 동안 내 스스로 알아가고 찾아가고 해야 했다. 지금도 관리보다 실무가 즐겁고 더 알아가고 성장하고 싶다. 온라인 시장이 많이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아직 무궁무진하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관리팀장이 30대 후반에서 40대이다. 물론 관리직으로 가도 되지만 자리가 없다. 기존 팀장들이 그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저 안주하고 보전하려고 말이다. 면접을 보다 보면 면접관이 팀장일 때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성장의 이동보다 존버가 확실히 답인 것 같다. 암튼 9번째 면접 제안이 왔다. 재윤 꼬라지. 이곳은 온라인 MD 팀장급을 채용하는 공고였다. 다른 공고와 특별히 다를 것은 없었고 회사 정보가 많이 부족한 공고였다. 주요 업무는 무난했고 실무형 팀장을 뽑는 뉘앙스였다. 복지도 나름 괜찮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집과의 거리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공고 내용에 성의가 있어 보이지 않았지만 나름 괜찮을 거라 생각하여 이력서 지원을 하였다. 이력서 지원하고 일주일 뒤 면접 제안 문자를 받았다. 그리고 휴가 시즌이라고 2주 뒤 면접을 보자고 하여 일정을 잡았다. 예전에는 무조건 면접 제안을 전화 연락을 주셨는데 요즘은 전화 없이 문자로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 어찌 보면 편한 것 같기도 하다. 그리하여 이력서 지원 후 3주 만에 면접을 보게 되었다. 면접은 오후 2시였다. 당일 오전 11시쯤 늦지 마시고 방문 부탁드린다고 체크 문자가 왔고 늙지 않게 방문하겠다고 답장을 드렸다. 보통 면접 당일 참석 여부 체크 문자를 보내는 경우는 있다. 그런데 늦지 말라고 문자를 보내니 약속에 되게 민감한 대표님이실 거라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평소 15분 전 도착보다 더 빨리 준비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하필 이날 비가 많이 내려 생각보다 더 빨리 출발하였다. 내심 오전에 늦지 말라는 문자를 받았기에 신경 써서 일찍 왔다는 좋은 인상을 심어줄 거라 생각하였다. 막상 건물 앞에 도착하니 1시 30분이었다. 너무 빨리 가는 것도 실례라 생각 들었고 1층 로비에서 10분 정도 있다 40분쯤 면접 회사에 도착하였다. 벨을 눌렀고 어느 여성분이 나오셔서 면접자라고 말씀드렸더니 안으로 들어와 50대 정도 돼 보이시는 남자분께 안내를 해주셨다. 바깥 사무실에 일반 직원처럼 앉아 계신 걸로 보아 대표님은 아니시고 면접 주셨던 실장님이신 것 같았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벌써 오셨어요? 대표님이 아직 안 오셨고 2시까지 들어오신다고 하시니 밖에 어디 가 있으시고 전화하면 오시면 됩니다. 순간 굉장히 당황하였다. 미팅룸이나 내부 어느 공간에서 기다리시라고 하는데 나가 있으라고 하시니 당황하였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미팅룸이 없어도 의자라도 내어주며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경우였다. 그래서 1층 로비 의자에 15분 정도 앉아 있었다. 사실 이때 문자 드리고 그냥 갈까 싶은 생각도 하였다. 늦지 말라 해서 일찍 갔고 사무실에 직원 3명에 의자도 많이 비어 있었다. 암튼 2시 정각에 전화가 왔고 오시면 된다고 하셨다. 다시 사무실로 갔고 안내를 받아 대표실로 들어갔다. 대표님과 어느 여자분 그리고 아까 그 실장님까지 3분이 계셨고 나는 자리에 앉아 면접을 보았다. 물론 면접관님들 본인 소개는 없으셨다. 실장님께서 면접 진행을 하셨고 일단 자기소개부터 하였다. 그리고 현재 상황과 나의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 주셨다. 온라인 팀을 꾸려 나가시길 바라셨고 팀원은 없다고 하셨다. 원팀으로 온라인에서 성과를 낼 수 있냐고 물으셨다. 아무것도 세팅되어 있지 않고 완전 무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성과를 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며 부담을 주셨다. 그렇다고 특별한 아이템도 정해진 것이 없었다. 어떤 상품을 가져와도 성공시킬 수 있냐를 반복적으로 물으셨다. 그리고 사람을 충원해 달라고 하면 곤란하다라고 하시며 혼자 해내야 한다고 하셨다.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일단 어떻게 하여 어느 정도까지 만들고 매출을 내기 위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를 말씀드렸다. 이 과정에서 광고비, 마케팅비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다. 비용 지출을 탐탁지 않아 하셨다. 온라인을 시작하려고 하는 회사이고 온라인 시장에 대해 아시는 분이 없으셨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계획을 설득시키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면접을 보며 반복적으로 강조한 부분은 혼자 해야 하며 추가 인원은 곤란하다. 지금 있는 인원도 각자 할 일이 있기에 도와줄 수 없다. 마케팅비 쓰기 어렵다. 혼자 다 하여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의 연속이었다. 현실적인 고민이 되긴 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나름 긍정의 뉘앙스를 보냈다. 하나 특이한 점은 실장님이 굉장히 극존칭을 사용하셨다. 나보고 선생님, 사장님 이런 호칭을 붙이셔서 부담스러운 느낌을 받기도 하였다. 물론 예의를 지켜주시니 감사하기도 하였다. 대표님께서는 실장님보다 젊으신데 피곤한 모습과 무표정이셔서 좀 무서운 분 같았다. 마지막에 이제 그만하시죠 하며 인사 없이 먼저 일어나시는 모습이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이번 면접은 시작 전과 끝점이 많이 아쉬운 면접인 것 같다. 이 회사 공고도 오랜 기간 동안 올라오는 것 보면 쉽게 채용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 면접 내용을 보면 경력자여도 부담스러울 것 같다. 암튼 희망 연봉을 물으셨고 나는 대답하였다. 희망 연봉에 대해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다. 언제 출근 가능한지를 물으시지 않아서 불합격하겠구나 싶었다. 내 경험상 출근 가능일을 묻지 않으면 100% 불합격이다. 일주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도 문자는 오지 않았다. 이곳은 불합격이다.